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국민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로서 이제 추진 배경과 사업 내용, 사업 평가 순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던 지점은 그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제 당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높은 부분들을 어떤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야 될까? 이게 경찰과 그다음에 그 시의 도로가라든지 이런 그 유관단체나 정부에게만 그 역할을 맡겨놓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이것이 이제 출발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시민들이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고와 관련돼서 억제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를 조사한 바에 하면 국토교통부 2020년 교통문화지수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이제 C등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교통문화지수가 상당하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낙후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교통문화 관련된 인식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초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뭐 229개 지자체 중에서 98위를 하는 등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하게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낮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고 사망률을 좀 초점을 살펴보니까 사고 사망자 수들이 상당히 많다. 충남도가 이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지자체로 오명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당진시가 상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14개 시군구 사망자 수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건가? 근데 자원봉사로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될까? 뭐 의문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탐색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으로는 이제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축해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교통 관련 봉사단과 학교 당국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꾸렸습니다. 이제 35분이고 일반 시민들을 좀 이렇게 조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35분의 실천 봉사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안전 매핑을 웹을 통해서 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을 마킹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그렇다면 뭐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을 어떻게 변경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정책 제안할 수 있게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가 원했던 방향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못된 게 좀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인사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렇다면 인사사고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의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설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찾아서 그것을 개선시켜서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교통사고, 인사사고를 줄여보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자 중심의 이제 교통안전 지도 제작을 위해서
35명의 자원봉사단을 꾸려서 이분들이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제 다 일일이 마킹을 하셨고 144개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획을 수립하면서 평가도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사망 감소는 이제 그 성과 목표로 좀 전년 대비 좀 30%는 좀 줄여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성과 목표는 도달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게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실천봉사단 구성, 두 가지 이제 구조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사회계 전문가 집단들, 충남도에 계시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을 중심으로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이나 그 다음에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로 위촉하고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천봉사단은 당신시민경찰, 그다음에 당진시 학부모협회, 세안봉사단, 엄마순찰대, 주민자전거 순찰대 등 5개 단체 35분이 시민 커뮤니티 매핑을 이용해서 보행자 취약 지점을 발굴하고 그것을 마킹을 하는 그런 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분들이 또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초 교육도 이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점검과 안전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끔 교육도 이렇게 시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그다음에 아동,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시작을 좀 일찍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8월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목표로는 1년의 과정으로 좀 진행을 했었으면 했는데 초기에 그 업무를 맡았던 분이 이제 이직하게 되면서 후임으로 이거 양만수 선생님이 오셨고 시작은 원래 3월에 스타트를 하고 그다음에 봉사단을 꾸려서 교육을 4월에 시키고 5월서부터 쭉 진행하는 걸로 기본 설계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그 과정들은 거치지 못하고 좀 조급하고 긴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단이 35분이 꾸려졌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기초교육과 안전매핑 교육을 8월 24일 날 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거의 이제 한 2달 정도죠. 2달 정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마킹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값이 오른쪽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자면 보행시설의 어떤 그 불편함이 85건, 그래서 전체 응답수의 59.03%를 차지하고 있고,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32건, 22.22%, 신호체계의 그 미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신호체계 문제 14곳, 9.72%, 그다음에 도로시설 12곳, 8.33%, 총 144개의 그런 결과값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값을 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진전은 별로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총 144건 중에 조사 중에 특이할 점은 보행시설 및 보행방해 지점 이게 117건으로
81.25%를 차지하는 정도로 상당하게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은 또 저희들 그 시 용역하는 그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그 교통체계 전반적인 체계 변화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레퍼를 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교통안전시설 취약지점 점검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그런 방향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데이터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실천력도 담보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체계 전반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목표를 높이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안전을 바라보는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인식과 그다음에 이 사업을 봉사자를 꾸려서 추진하는 우리 실무기관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 입장의 약간의 어떤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견해 차이를 좀 이렇게 좁혀볼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이제 교통사고 사망률을 좀 줄여보자고 하는 대단히 거시적인 목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실제적인 그 실천과 행동은 거기까지 접근하기에는 우리의 역량들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인 어떤 목표로 하향 조정을 해서 좀 부문별로 이렇게 좀 접근해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그간의 어떤 한계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한계점을 말씀드렸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5명이라고 하는 실천단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뭐 어떤 이슈든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돼서 문제인식을 갖고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하게 유의미한 활동들을 전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잘 끌고 가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뭐 꾸준히 고민해야 해 나가야 될 지점이긴 하지만 보행자나 그다음에 이제 승용차를 가지고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당진 씨가 소위 말하는 사고 사망의 이렇게 오점 도시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에서 좀 탈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좀 두고 고민을 좀 더 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개입하고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갈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운영 방식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이 전문적인 교통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인식이나 어떤 정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것들을 과업으로 줄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 내기에는 저희들의 인식의 한계, 그다음에 지적 한계 이런 것이 그대로 노출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 학습을 통해서 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수준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난 다음에 접근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장으로서 내년 사업 방향은 초기에 시작하자. 이래서부터 시작해서 빨리 스타트를 해서 쭉쭉쭉 해서 12월까지 해서 좀 이렇게 이 데이터를 좀 풍성하게 하고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미세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하고 찾아보자. 라는 것이 저희들 이제 개선 방향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데이터들 중에 지금 보면 이제 노인보 관련된 그 영역에 있어서 지금은 수kur종 관련된 조사, 실태 조사는 돼 있는데 노인 보호 구역에 관련돼서 실제적인 실태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특정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해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우회전 안전사고들이 이제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적으로 이제 바뀌긴 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우회전을 할 때는 서요. 이렇게 서행을 하다가 서긴 서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이동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교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현행법 체계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도 신호가 파란등이 도와 있어도 서행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안 보였을 때 이제 사고가 발생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좌측을 보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좌측에 이렇게 관측을 하다가 오른쪽을 못 보고 잘못하면 횡단보도 상에서 이렇게 추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특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억제할 것인가라는 것들 고민해 볼 거 하나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당진시가 교통문화 지수 중에 무단 횡단 심각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의 또 이렇게 운전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음주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거는 좀 계도나 캠페인이나 시민들의 어떤 질서 의식들이 고양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환경과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결론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경찰 당국과 그다음에 시 당국과 우리 같은 자원봉사 영역이 같이 결합해 가지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